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올해 결혼 6년차 여자입니다. 아이 계획은 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아직 낳지 못한 상태이고 나이를 먹긴 먹었는지라 이제 점점 둘이서만 딩코로 살 생각도 해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어도 둘이서 살긴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간 아이 문제로 제가 남편이랑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고 그럼에도 결국 부부라며 이해를 해주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먹어가니 애 문제는 그냥 살아가며 신경 쓰이는 일부에 불과한 문제였고요. 오히려 남편이 한두 번 잦은 병치레를 하고 나니 건강을 더 따지게 들고 대면서 이제는 각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을 놓고 살게 되더라고요. 저하고 남편은 둘 다 회사원이고 현재 연봉으로는 제가 남편보다 1,000만 원 정도 높은 편입니다. 남편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대기업이고 저는 반면에 규모가 훨 작은 회사지만 제 업무 분야에서 인정받아 몇 번의 이직 끝에 현재 연봉에 만족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제가 잘릴 일도 없습니다. 둘이서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는 없는지라 돈 나갈 일이 없어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결혼할 적에 저랑 남편이 반반씩 마련한 지금 아파트에서 앞으로도 쭉 살 것이라 집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거나 욕심낼 일도 없어요. 이런 저희한테 더 정확히는 남편이 아닌 저 혼자에게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애순돌이 대신 저희 시어머니셨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그리 크게 시댁의 기대를 품거나 바라는 것이 딱히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할머니한테서 시집살이를 좀 인정사정 없이 당하셨던 것을 어릴 적부터 보고 자라서 그런지 오히려 시집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결혼도 하기 전에 경계심이 생겼고 어떻게든 밉보이지 않고 숙이고 들어가는 일 없이 할 말은 하고 살 거라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때문인지 웬만하면 콩가루 집안에 시집가고 싶지 않았고 이왕이면 상식적으로 젊은 며느리랑 말이 통하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 정도 바꿔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시댁으로 두고 싶었어요. 결혼을 안 하고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기에 언젠가 결혼할 사람을 잘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에 젊은 적에는 소개팅도 많이 나가봤었고 누가 소개팅을 주선해주면 굳이 마다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여러 남자 만나보고 제 딴에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에 제 기준에 맞는 그런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단 함께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정도로 모아놓은 자기 재산이 있었고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시아버지가 남겨놓으신 땅을 팔아 그 돈으로 서울에 집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 시어머니도 계셨고 남은 돈은 남편과 도련님께 물려주겠다고 진작에 유산을 넘겨주신 덕분에 저로서는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남편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구나. 그럼 불필요하게 시집살이를 당할 일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시모를 모시거나 챙겨야 하는 상황까지 쉽게 가지는 않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해보고 나니 눈에 바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면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이 정도로 제가 마음고생하고 살 줄은 정말이지 저희 엄마를 봐서라도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는데 결국 딸은 엄마 팔자를 닮는다고 하더니 딱 그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반반으로 집을 해가자고 했을 때부터 당돌한 여자애가 집에 들어왔다 라면서 저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 앞에서 저를 대놓고 꼽주던 분이셨어요. 거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돈 있는 척을 하고 남자 앞에서 돈을 썼다고 자기 아들 기죽이고 살기 딱 좋을 관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상견례나 인사를 드릴 때에도 안 하던 관상 얘기를 하니 저로서는 기분이 나쁜 건 둘째치고 저 얘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관상 얘기를 할 때마다 남편 잡아먹을 거라고 남편이 집안에서 저 하나 때문에 제대로 길을 편 채로 두 발 뻗고 살 수 없는 관상이라고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니 이 모든 게 다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작정하고 퍼부으시는 악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결혼을 31살에 해서 그리 나이가 어린 편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당시 저희 부부는 신혼을 좀 짧게 보내더라도 이왕이면 아이를 얼른 가져보자면서
당시부터 쭉 임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끝내 실패를 하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신혼이라 열정이 팍팍 타오르던 때였는지라 언젠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임신이 될 거라고만 안일하게 생각을 했네요. 그런데 그때부터 안일함에 자꾸 초를 치던 것이 시어머니셨어요. 분명히 관상이 자기 아들을 죽일 상인데 아이를 못 가지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겠냐면서 자신의 관상리에게 타당성을 부여하는데 그걸 자꾸만 제 불임으로 부여를 하니 밤마다 울컥해서 남편 앞에서 눈물을 쏟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셔야 하냐며 남편도 시어머니께 여러 번 화를 내기도 했고 그렇게 시어머니랑 한참 얘기를 하다가 임신이 안 되는 상황에 열이 받았는지 시어머니 말에 어느새 수긍한 채 저자세로 전화를 끊어서는 저한테 슬쩍슬쩍 짜증도 내더라고요. 자기 엄마라서 마냥 내 편만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건가 싶어서 젊은 나이에 이혼을 확 해버릴까 생각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럼에도 여태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면서 지지고 볶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의 구할은 시어머니가 차지하고 있었고 매번 아이 문제와 남자 기죽인다는 관성을 꺼내보는 말버릇 문제로 잊을만 하면 저희 부부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시어머니가 정말 변태 또라이가 아닌가 의심이 될 만한 짓거리를 하시며 저를 이렇게 사연까지 써보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님께는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는데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딱히 하는 일도 없이 살고 있는 남동생 한 분 계세요. 올해로 딱 환갑이 되시는 분이시죠. 평상시 남편이 자잘한 용돈을 주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여러 차례 줬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부터 도련님까지 번갈아가면서 챙기는 시모 집안의 문제덩어리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도 우리 엄마한테 단점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결혼 못해 혼자 늙어가는 우리 외삼촌이야 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었고요. 혹시나 집안에서 같이 만날 일이 있더라도 남편은 그냥 인사만 하고 더 대화는 나누지 말라고 미리 제게 귀뜸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만큼 좀 일상적인 어른들 간의 대화를 나누기가 조금은 버겁고 힘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결혼할 적만 해도 얼굴 보기가 정말 힘들었던 외삼촌께서 어느 순간 제 앞에 모습을 너무 자주 비추는 겁니다. 자꾸 외삼촌 거려 진짜 제 외삼촌 같지만 남편이 하도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불러왔던 터라 버릇이 된 거에 대해 양해 부탁드려요. 이 외삼촌과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결혼한 지 3년차가 되던 해에 제가 출근을 한다고 남편보다 먼저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저 멀리 누가 봐도 체육복을 입은 채로 저희 아파트 앞으로 막 뛰어오더라고요. 놀라 자빠질 뻔한 채로 도망쳐 뒷걸음질을 치다가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 외삼촌이셨어요. 여기는 어쩐 일이냐고 하니 저희 아파트 바로 옆 동으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저희 남편한테 심지어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도 딱히 말을 해준 적이 없으셨고 그냥 자기 혼자 이사 오고 싶어서 이사를 왔대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직업도 딱히 없는 분께서 서울 한복판에 브랜드 아파트를 샀다는 것도 기가 차고 시어머니랑 혹여나 같이 이사를 와서는 두 분이서 같은 아파트 내에 살고 계신 건가 싶어 철커덕거리는 마음에 어머님도 함께 오신 거예요? 라며 물어보니 아니, 내가 더 보고 싶어서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농담을 해도 그런 기분 나쁜 농담을 하시나 싶어 급히 전 출근한다고 자리를 비켰고 그날 남편한테 출근하며 연락을 해서 외삼촌이 옆동으로 이사 오신 걸 알고 있었냐고 하니 화들짝 놀라대요. 그날을 계기로 저는 부쩍 자주 출근길에 하필 외삼촌을 자주 마주했고 그러다 결국 제가 너무 아침마다 마주치기 부담스러운 나머지 출근길에 웬만하면 조금 늦더라도 남편이랑 같이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둘이서 몇 번 같이 팔짱 낀 채로 출근하는 모습을 본 그분은 신기하기도 그 후 더 이상 아침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것 말고도 외삼촌은 굳이 자신의 며느리도 아닌데 직계가족도 아닌데 저한테 무슨 연락을 할 것이 있는지 시어머니를 통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내셨어요. 같은 아파트 사는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거나 그냥 오다 가다 만나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번호를 얻었죠. 그리고는 언제 퇴근해?
오늘 뭐 먹을 거야? 라면서 시답지 않은 질문을 해댄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술이 있는데 아까 편의점에서 1+1 세일을 하는 걸 봤어. 라면서 마치 저하고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하고 싶다고 말하는 듯 하는데 도저히 그 우정을 모르겠는 말들을 하니 미치겠는 노릇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와중에도 제게 임신타령을 하시면서 내가 뭘 했어? 너는 내 아들 기 빨아먹고 살년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관상이 너무 안 좋더라니까. 라고 저한테 잊을만 하면 제가 남편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계집년이라고 하니 이놈의 시어머니 남매 때문에 제가 죽어나가겠더라고요. 무슨 남매가 저렇게 하나는 저를 미치도록 싫어하고 다른 하나는 한마디라도 더 나눠볼 건덕지가 없는지 자꾸 들이대는데 두 사람이 한 가족 한편은 맞는 건지 싶었습니다. 차라리 외삼촌이 저희 시아버지셨다면 절 좋아하라는 만큼 제가 잘 해드렸을 텐데 이건 좀 뭔가 많이 이상했어요. 괜히 그거 부스럼 만들며 없는 시아버지를 만들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주변을 맴돌며 나타나는 외삼촌을 상대하는 게 점차 귀찮고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꾸준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며 살던 중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게 하루 정도 회사를 안 나가면 안 되겠니? 네가 꼭 필요해서 그런다. 라면서 처음으로 회사를 나가지 말란 말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곧 죽어도 말을 안 해주신 채로 그냥 제가 필요하다면서 며느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만 하셨어요. 제 맘대로 회사를 막 안 나가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 채 회사를 그냥 나갔는데 그 후 무려 2번이나 더 시어머니는 회사를 하루 정도 비우라는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이게 참 처음에는 시어머니 꼴보기가 너무 싫어서 거절을 했지만 자꾸만 정중하게 안 하던 예의를 갖추시며 제가 필요하다고 하니 저도 끝까지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사이 제 남편한테 다 일러바치기라도 했는지 남편도 엄마가 너 요즘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던데 우리 엄마도 이제 많이 늙으셨어. 마음을 조금씩 풀면서 다가가주면 안 돼? 라고 속도 모르는 말을 던져대는데 그냥 한번 만나드리고 말자는 마음에 속눈샘을 치고 하루 월차를 낸 채 회사를 쉬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월차를 냈다는 소리에 갑자기 전날까지만 해도 지 엄마한테 가주라고만 하던 남편이 아니 왜 엄마 만나러 가는 거야? 라면서 왜 그랬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무시를 하고 일이나 할 것이지 왜 갑자기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하냐며 막 화를 내는데 저도 너무 황당한 겁니다. 지가 나한테 했던 소리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건지 갑자기 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냐며 물어보는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혀서 대화가 안 통한다며 입을 꾹 닫아버렸어요. 기분이 생각할수록 자꾸만 더러워지고 역 같았습니다. 돌아가면서 이것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하면 이래라 저래라 회사를 월차 내라 마라 하는 건가 싶어서 호흡까지 가빠진 채 열불이 났죠. 그리고 월차를 쓴 당일 늦지막히 남편 아침도 차려주지 않은 채 일부러 늦잠 자며 여유 부리고 일어나서는 어머님이 부르는 대로 찾아가려는데 아니 글쎄 시어머니 집이 아닌 외삼촌 집으로 오라고 하시대요. 바로 아파트 옆동으로 말입니다. 시어머니도 이미 와 계신 건지 일로 좀 와라 당장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제대로 갑자기 외삼촌까지 봐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돼서는 긴장을 해버렸고요. 최근 들어 외삼촌과 딱히 왕래라고 할 것도 없었는데 혹시 내가 아랫사람 주제에 어른을 잘 챙기지 못했다며 혼이라도 내시라는 건가 싶어서 괜히 쫄아버리기까지 했네요. 비겁하게 남편 출근하고 없을 시기에 저 혼자만 불러낸다는 것도 너무 신경질이 닿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한테는 어머님이 지금 삼촌집으로 오라셔. 두 분이서 같이 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신가 봐. 라며 문자를 보내놓고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벨 누르는 곳에 시끄러우니 노크해달라고 적혀있길래 하라는 대로 따라했어요. 근데 집안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뭔가 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라면서 코를 틀어막자 문을 열어주신 외삼촌은 미안해. 이거 초를 켜놓은 건데 집안에 너무 많이 켜놔서 연기가 확 느껴졌나 보다. 라고 하면서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저를 위해서 창문을 막 열어주더라고요.
거봐, 이거 너무 많다고 했잖아. 라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께 잔소리를 하며 몇몇 촛불을 끄기까지 했고요. 누가 보면 저 하나 기다린다고 척혀놓고 서프라이즈하는 제 남편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 저렇게 민감하게 내 얘기를 잘 듣고 또 내 취향을 배려해주나 싶어 부담스럽기까지 한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안방문으로 살포시 보이는 시뻘건 레이스의 침대와 그 주변에 놓여져 있는 꽃잎을 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첫날밤 보내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호텔에서 준비해주는 장미꽃 같은 것이었고, 누가 봐도 그 방 안은 첫날밤을 치르려는 커플들이 뜨거운 밤을 보내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야릇야릇한 분위기의 방이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남매를 번갈아 보면서 뒷걸음질을 치려는데 외삼촌이 그러더군요. 난 사실 오늘만을 기다렸어. 라고 말입니다. 이런 젠장할. 저게 무슨 소린가 싶어 인상이 완전 찌그러졌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너는 관상이 딱 네 남편 기를 빨아먹을 관상이라고. 남자 구워먹을 관상이라니까 네가. 너는 계속 그렇게 내 아들 옆에서 이혼도 안 하고 그렇다고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그따위로 붙어있으면서 피를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가 본데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 나는 내 아들을 챙겨야겠고 내 아들이 어떻게든 이세를 포기해야겠어. 네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될 일이야. 불 꺼놓으면 남자는 거기서 거기야. 얼굴은 남이라 생각하고 몸뚱이는 온전히 네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잠깐 즐기기만 하면 될 일이야. 내 동생은 준비되었다는데 너도 됐지? 라고 하셨어요. 저요. 불현듯 이게 무슨 일인지 집안꼴을 보고서 확신을 했고요. 설마 저 방 안에 시뻘건 레이스 침대와 장미꽃이 다 나를 위한 짓거리인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소름 끼친다고 소리를 질러버렸고요. 급기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제대로 라면서 윽박을 지르자 시어머니가 말하려는 걸 급기야 외삼촌이 말리면서 여자는 남자가 다뤄야 해. 내가 말할게. 너랑 내가 그냥 좀 즐겨보는 거야. 같이 잠자리를 가지고 네가 마음에 들어한다면 나는 쭉 너한테서 네 몸종이 되어줄 의향이 있어. 난 전적으로 네 의사에 따를 거야. 난 내 몸이고 내 마음이고 너한테 다 퍼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면서 다가오는데 제가 그만 그 환갑된 아저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미친 노망난 할방구가 어따 대고 감히 잠자리를 언급해? 네가 감히 뭔데 주제도 모르고 20살이나 어린 여자한테 네 몸이랑 마음을 주네만 해야. 이것도 진짜 쌍으로 또라이들 아니야? 야, 니들 확 나한테 고소당하고 싶어? 이것들이 나이 처먹고 한다는 짓이 어디서 감히. 내가 네 며느리고 네 조카 와이프야. 이 정신 빠진 환자들아. 라면서 두 남매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이내 거실에 여전히 켜져있던 초 몇 개를 들어다가 욕을 하며 거실바닥에 확 던져버렸어요. 뜨거운 촛능이 거실로 퍼지면서 저 노망난 것들 발바닥에도 떨어진 건지 아 뜨거! 하면서 오두방정을 떨길래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어요. 진짜 늙어 빠진 것들이 이제 마흔도 안 된 여자애 하나 두고서 아주 지랄을 했다. 그치? 이야 진짜 이건 뉴스에 나올 감이야. 진짜로 확 죄보해서 전 국민들이 다 알게 할까? 니들이 며느리한테 하려고 한 짓을. 라는 말과 함께 부엌에서 페트병에 담긴 물병인지 뭐를 들고 나와서는 안방까지 들어가 빛나고 있는 촛불들을 인정사정 없이 꺼버렸어요. 이제 보니 그간 자꾸만 저한테 관상 어쩌고 하면서 임신을 못하는 저를 핍박하던 시어머니가 급기야 옆에서 결혼도 못하고 늙어가고 있는 남동생이 저를 좋다고 하니 어떻게 해보려고 둘이서 합방을 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 핑계를 자꾸만 자기 아들한테 자식을 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면서 감성팔이를 한 거더라고요. 제가 지 남동생과 잠자리를 가지게 되어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되었고 저는 저대로 지 남동생과 계속해서 잠자리만 가지면서 지 남동생의 성욕을 풀어주는 도구로 살게 할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외삼촌도 저를 향해서 지는 준비가 되었다는 괘씸한 소리를 해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만을 기다렸던 소리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간 여러 차례 저와의 잠자리를 상상하고 꿈꾸고 또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니 제 머릿속은 더 미치고 펄쩍 뛰게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옆동으로 이사를 와서는 내 얼굴을 보려 하고 나랑 좀 친해져 보겠다고 연락을 했던 것이구나 싶어서 더욱 몸서리치게 열불이 나서는 마지막으로 손에 든 꺼진 촛불들을 다 죽어 이 노망난 것들 하며 시모 남매한테 던져버리고는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나오면서 기분이 너무 거지 같아서 미친 듯이 우려잡혔고 집에 들어가서도 내내 소파에 엎드려서 이불 발차기를 하면서 더러운 이 심정을 좀 진정시켜 보겠다고 발악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저희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네, 제가 외삼촌 집으로 시어머니 때문에 불려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남편이 급하게 집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 상태를 보고는 그리고 제가 니네 엄마랑 니네 삼촌이 하면서 말을 하다 말고 다시 꺼이꺼이 우는 모습에 남편은 제 말을 더 듣지도 않은 채 불현듯 삼촌 집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미친 경주마가 되어버린 듯이 남편, 자기 삼촌 집으로 달려가 버리던 남편, 그리고 그날 한참이 지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손에서는 시뻘건 피가 묻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삼촌 집에 들어가 지 엄마인지 삼촌인지 누구 하나 작살은 분명 냈나 보더라고요. 이제 보니 우리 남편, 지네 엄마랑 삼촌이 저 하나 가지고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는지를 다 아는 눈치였습니다. 피를 보자마자 너 뭐야? 이거 뭐야? 내가 다 설명도 안 했는데 삼촌 집에 가서는 왜 이렇게 화를 낸 거야? 너 설마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거야? 하면서 거의 오열에 자빠지기 직전으로 남편 멱살을 잡은 채 이실 짓고 하라고 뺨때구를 때려댔고 결국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를 찾을 때만 해도 정말 순수하게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 진짜 정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어제 네가 또 월차를 안 쓰고 약속을 거절하려고만 한다면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자꾸 삼촌 얘기를 들먹이면서 네가 삼촌이랑 한 번은 자야 내 인생이 풀린다고 하는데 도무지 너무 말 같자는 말을 하시니까 내가 믿지를 못했어.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서는 화만 내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게 진짜로 일어날 줄을 몰랐어. 라면서 제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크다며 비는데 진짜 허무하고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소리를 제 아들한테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했다는 사실에 시모 정체를 파악하며 참 이게 악마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해보았고요. 결국 저는 그날 놀란 마음 부여잡는다고 혼자서 남편을 두고 친정으로 건너왔어요. 좀 마음을 추스려야겠다며 지금 사는 집에서 네 외삼촌이랑 절대로 같은 단지 안에서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해서 각자 여기서 갈라서든지 아니면 빨리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자며 친정집에서 남편하고는 오로지 문자로만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의 정리를 했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와 외삼촌이 하려던 짓거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지 제 말에 무조건 따라주기로 결심을 하고는 곧바로 집을 팔겠다고 내놓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애 못 낳고 산 지 6년 동안 남편 기 빨아먹고 구워먹는 관상 가진 년이란 욕이란 욕을 다 처먹고는 이 못난 꼴까지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시어머니에게서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고 덩달아 저에게 흑심을 품은 60 할방구 외삼촌에게서도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며 저를 걱정하며 이제와 이혼하자 소리만은 안 된다면서 쩔쩔 매고 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시모와 외삼촌 얼굴이 떠올라 미치도록 소름이 끼치지만 저 대신 피가 날 때까지 지 외삼촌을 패주고 온 남편의 주먹을 보면서 조금씩 화를 가라앉히고 있어요. 정말 살다 저희 시모같이 악랄하고 또 악독한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피가 그 피인 건지 지 남동생도 아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똑같았고 말이죠. 설마 우리 남편한테도 그 더러운 피가 흐르는 건 아닐까 싶어 문득 소름이 끼치지만 다행히 이 인간은 멀쩡한 것 같아서 좀 참고 살려고요. 애도 없으니 조금이라도 지 엄마 쪽 피가 흐르는 끼가 보일 시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버릴 겁니다, 저.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